서울 양평고속도로 찾은 이재명, 윤석열 정권 국민 대리 자격 없다. 저는 조국이라는 사람이 전투력을 끌어올리면서 민주당의 선명성도 더 강해지고 있다. 서로 좋은 시너지가 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총선은요, 윤석열을 강하게 때리면 유리합니다. 보통은 정권하고 너무 대립각을 세운다 이러면 중도 확장이 안 된다 이러면서 몸을 좀 사린단 말이야. 적당히 각을 세워야 된다. 이게 보통 선거의 선거 전략인데 이번 선거는 다른 게 윤석열이 싫다, 윤석열이 잘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60%에서 70%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들 말고 다수의 국민들이 다 윤석열을 싫어해. 근데 연성 지지자들이나 중간에 무당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을 세게 때리면 때릴수록 중도 확장이 되는 이런 선거 판때기라는 겁니다. 조국이 연일 세게 발언을 하니 이재명 대표도 세게. 이게 이재명이다. 우리가 속이 시원한 게 옛날 이재명 보는 것 같단 말이에요. 한번 혼나봐라 이런 겁니까? 대안이 오르면 대안으로 추진하고 원안이 좋으면 대안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원안을 추진하면 되지. 왜 백지화를 합니까? 기분 따라 권력을 함부로 행사하는 집단은 국민을 대리할 자격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정권 심판 메시지를 내걸고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공천 파동 내홍 이러는데 이 정도 내용은 내용도 아닙니다. 난 때는 더 심했어.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권 실정의 상징적인 지역, 일면 정권 심판 벨트 순회에 돌입한 가운데 7일 그 시작을 경기 여주 양평에서 끊었다. 이것도 좋죠. 어젠가요? 양천구에 갔죠. 목동 황희를 만났습니다. 황희는 대표 수박이에요. 친명이 아닙니다. 반명이에요, 반명. 근데 황희 지역구를 갑니다. 다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나 반대했던 사람들 지금 나 필요할걸? 황희 입장에서는 엄청 필요합니다. 이재명이. 지금 수박들 조용하잖아요. 하위 받아서 나가고 떠들고 아예 안 되니까 떠든 애들 말고 전해철 보십시오. 조용하잖아요. 경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경선 탈락하고 나면 딴 데로 출마도 못해. 경선 이기려고 조용히 있습니다. 나머지들 떠든 애들은 다 나갔죠. 황희 조용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재명한테 붙어야 되는 거예요. 이재명한테 붙는 게 선거에 유리하다. 이런 계산이 지금 서고 있고 이재명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번 선거에 지금 친명 비명으로 싸우면 우리 다 진다. 자, 이때까지 나 반대했던 사람들 내가 챙겨줄 테니 하나로 합치자. 이 메시지를 황희한테 가서 던진 거고 양평 딱 가는 거예요. 사이다 발언 해주는 겁니다. 이게 다 전략인 겁니다. 자, 서울 양평고속도로 국정농단의 대표적인 사례다. 이재명 대표가 양평군 강상면 여기 현장을 찾아 둘러본 뒤에 양평군청 앞에 차려진 농성장을 향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 후보가 누구냐? 최재관이라는 분이 확정돼 있는데 이 서울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 계속 농성을 벌이고 있어요. 여길 찾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최재관이라는 후보한테 힘도 실어주면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 다시 환기시키면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건 역시 임기 내에 일어난 탄핵 사유입니다. 최상병 사건과 양평 고속도로 사건은 임기 내에 이뤄진 직권 남용, 불법 행위, 탄핵 사유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무조건 키워야 되는 거거든요. 이 자리에 더불어민주연합 윤영덕 대표 그리고 양평고속도로 저격수 이소영이 원래 초선 우적 그래서 친명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재명 대표도 이소영 의원을 이뻐라 합니다. 그리고 이소영도 이재명 옆에 찰싹 붙어 있어요. 찰싹 붙어 있습니다. 얄밉지만 잘하니까 봐준다. 눈치가 있어. 진짜 속내가 뭔진 모르지만 이소영은 눈치가 있다고. 고민정처럼 눈치가 없는 게 아니야. 고민정은 눈치도 없고 의리도 없지. 그렇게 할 거면은 이낙연한테 갔으면 되는데 단수공천 받으니까 안 가잖아. 경선 결과 보세요. 이번에 이 고민정 경선했으면 김상진한테 졌습니다. 지금 수박들 경선에서 다 박살나는 거 보세요. 고민정도 경선에서 졌을 확률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최고위원이니까는 특혜 받은 거예요. 그렇게밖에는 생각이 안 드는데 아무튼 고민정처럼 눈치도 없고 멍청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소영이 원희룡한테 한마디 하겠다고 또 막 얘기하는데 또 이소영도 사이다야. 원희룡이 자기 국토부 장관 임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면서 이재명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했는데 이소영이 마이크 잡고 원희룡 너 씨 시원시원하더라고. 이재명 대표가 국정농단의 대표 사례가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건이다. 국민이 정치인들에게 권한을 맡길 때는 내가 가진 대한민국 주권자로서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되 모두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써달라는 것 아니겠냐. 대통령이 내가 이 나라의 왕이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어느 날 갑자기
갑자기 대안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원안이 예때까지 다 통과되고 10수년간 문제없이 진행돼 온 안이었는데 왜 갑자기 바뀌었는지 추측할 수 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다. 원희룡이 백지화 선언한 거 뭐 먹어봐라, 엿 먹어봐라 이런 것이냐, 반대했으니 혼나봐라 이런 것이냐, 양평 시민들 양평 국민들 괴롭힌 거 아니냐, 니들이 뭔데 반대해? 아 그럼 백지화해, 떼쓰는 거 아니냐. 자, 여기 농성장에 가신 거예요. 잘 갔죠?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무슨 얘기를 했냐, 양평고속도로 특혜와 관련된 인물들이 국힘에서 공천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 공천은 혁신이다. 김선교 양평에 공천받았습니다. 그리고 원희룡 공천받았습니다. 그리고 탄핵을 엄호하는 사람들도 공천을 받는다. 이런 분들을 내세워 국민에게 심판받겠다는 것인데 과연 그게 국민에 대한 도리인지와 같은 생각이 든다. 하지만 민주당은 당원의 당이고 국민이 당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경선을 통해 증명했다. 국민들은 변화를 원한다. 선거는 책임을 묻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만했고 견딜만했다. 앞으로 더 잘할 것 같다 하면 다시 권력을 주지만 너무 못했다, 도저히 못 살겠다, 앞으로 더 나빠질 것 같다 하면 다른 선택하는 거다. 윤석열 심판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최재관 후보도 나쁘지 않아요. 최재관 후보도 김선교한테 원희룡 전 장관과 함께 고속도로 노선 변경 책임을 져야 된다. 특히 김선교는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제를 상실해 현재 여주 양평에 이 어려운 시기에도 국회의원이 1년 이상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 주민들에게 부끄럽게 죄스럽게 생각해야 하는데도 그 잘못 생각하지 않고 다시 국회에 출마했다. 여기 공천 준 게 문제죠. 양평에 선거법을 위반한 사람을 재공천한 이유는 하나다. 바로 김선교가 양평 군수 시절에 대통령 처가에 이득이 되는 양평 공흥지구 허가를 잘 내줬기 때문이다. 보훈 공천 의혹이에요. 잘못되고 부도덕하고 모렴치한 공천을 심판해달라. 심판으로 국정농단의 진실을 밝히고 여주 양평 국민의 자존심을 살려달라. 자, 이렇게 선명하게 싸워주는 건 너무너무 좋습니다. 조국혁신당도 매우 잘하고 있습니다. 황운하 의원이 불출마 선언하고 조국혁신당으로 갔어요. 자, 황운하 의원의 판단, 민주당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왜냐하면 프레임에 걸려들 수 있어요. 1심 유죄 판결 나왔거든요. 지금 검찰이 뭘 하고 있냐,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 조국 등 선거 개입 재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황운하가 걸려있는 그 재판 1심 유죄 나오니까 다시 검찰이 이걸 재수사하겠다. 임종석, 조국 털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입니다. 황운하 의원이 연루돼 있는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했어요. 윗선으로 조국, 임종석이 지목이 됐는데 앞전에서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됐습니다. 근데 황운하, 백원우 1심 유죄 판결을 받으니까 재수사하라 이러면서 검찰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 이렇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조국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냐, 박은정 검사가 한국의 검찰은 국민의힘의 미성정당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말에 깊이 공감한다. 현재 검찰이 윤석열 국민의힘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세 사람의 승리를 위한 선거를 위해 오남용하고 있다. 검찰에서 빨리 나를 중앙지검 앞으로 불러주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윤재옥이 이재명 조국 연대는 방탄동맹이다. 4년 내내 방탄국회가 우려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자, 요거는 직접 목소리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조국 대표가 뭐라고 했냐. 이재명 대표와 조국의 만남을 방탄하는데 좀 한마디로 말해서 실소를 금할 수 없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조국의 연대가 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연대가 방탄연대라고 하는데 저는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의 연대가 있다 생각합니다. 특히 그중에서 김건희 씨는 정치인이 아니니까 빼면 윤석열, 한동훈의 연대는 다름 아닌 김건희 씨 방탄연대라고 봅니다. 김건희 씨 관련해서 김건희 씨의 공범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김건희 씨 및 그 어머니, 즉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는 두 분 합해서 약 23억의 수익을 얻었다고 윤석열 검찰의 수사 기록에 적혀 있고 그것은 법원에 제출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씨는 일체의 소환도 없습니다. 압수수색도 없습니다. 오로지 침묵뿐인데 이것을 보았을 때 윤석열, 한동훈 연대는 김건희 방탄연대이고 중전마마 보위 연대이다라고 답드리고 싶습니다. 아, 이분 전투력이 이렇게 세졌나? 중전마마 보위 연대래. 윤석열, 한동훈 연대가. 이재명, 조국의 방탄연대 이러니까 윤석열, 한동훈 연대는
김건희 중전마마 보위연대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황운하도 들어갔고, 근데 황운하 의원은 출마할지 안 할지는 몰라요. 그리고 그게 있습니다. 일단 황운하 의원이 일로 가면 번호가 이제 압순을 조금 받을 수 있으니까. 자, 어쨌든 지금 조국 혁신당이란 이 비례정당이 일단은 멤버들, 인재 영입한 멤버들이 지금 좋고 이슈가 계속 되고 있고 조국이라는 사람이 정치인으로 변신하고 매우 선명하게 세게 발언해주고 있고 지지율도 10% 이상 꾸준히 지금 나오고 있고 자 그거에 비해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비례정당은 뭘 하고 있냐 이게 저는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리고 방송하기 전에 이거 하고 있었어요. 해병대 예비역 연대에 만나서 간담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가벼워. 신당이고 작은 정당이니까 굉장히 몸이 가볍습니다. 민주당이 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지금 해주고 있는 느낌인데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정당, 비례정당이 제가 좀 답답한 이유를 좀 말씀드릴게요. 시민단체 소수정당한테 10석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많아봐야 20석이라고 했는데 지금 조국혁신당이 지금 선전을 하고 있으니까 20석 어려울 것 같단 말이에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당직자한테 주는 비례가 있습니다. 당직자. 그게 한 2석인가 될 거예요. 그리고 약자 배려 이런 거 있습니다.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뭐 몇 개 이렇게 농촌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특정 직업군한테 배려하는 뭐 이게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겠죠. 당직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농촌 뭐 이런 거라든지 이런 분들은 유명한 분들이 아니겠죠. 이슈몰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서승만 박사님이라든지 뭐 비례 도전을 얘기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 이제 인재 영입식 하고 뭐 이런 이슈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너무 조용해. 근데 지금 조국혁신당은 발빠르게 막 움직이고 있잖아요. 시원시원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10%에 15% 사이의 지지율이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좋은 사람들을 많이 넣어야 되는데 이 너무 배려를 많이 해줘서 소수정당의 10석은 너무 많아. 그 사람들이 누군지도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데 저는 지금 정말 답답한 게 민주당은 민주당이어서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조국혁신당은 신당이니까 세게 지르면서 막 뛰어나간단 말이야. 더불어민주연합 뭔가 좀 해주길 바랍니다. 좋은 사람들 많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비례 신청하신 분들이 한 200명 가까이는 된다고 해요. 근데 지금 보면 소수정당하고 여기에 10석 빼주죠. 그 다음에 당직자 뭐 빠지죠. 당직자의 약자 배려에 뭐 농촌에 뭐 이런 거 빠지잖아요. 그러면 이슈를 몰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번이나 받고 몇 명이나 들어갈 수 있느냐. 정말 그래서 걱정이에요. 왜 아무것도 안 하지? 그러니까 조국혁신당하고 더불어민주연합은 경쟁관계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선의 경쟁을 해야 되는데 더불어민주연합이 너무 아무것도 안 하니까 굉장히 걱정이 되고 답답하다. 조국혁신당은 진짜 잘하고 있어요. 만약에 조국혁신당에서 이종섭의 출국을 막겠다 이러면서 진짜 인천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기에 자리 깔고 이종섭 출국을 우리가 여기서 저지한다 이래버리면 야 이슈 선점 조국혁신당이라도 해야지. 몸이 가벼우니까. 그런 거 많이 해주면은 또 지지율이 또 올라갈 텐데. 조국혁신당은 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게 걱정이다. 그리고 여기는 만약에 비례 순번을 진짜 전당원 투표로 결정한다. 이러면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연합이 해야지. 조국혁신당처럼 쇼도 하고 인재 영입도 하고 뭐 이걸 해야 되는데 하겠죠. 스케줄이 있겠죠. 기다립니다. 해야 됩니다. 어쨌든 조국혁신당은 잘하고 있고 민주당도 잘하고는 있어요. 이재명 대표도 지금 잘하고는 있는데 민주당의 이 비례정당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도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선거의 판때기는요. 정권 심판 선거 아닙니까? 이재명 혼자 떠드는 것보다 조국이 떠들고 박은정 검사 떠들고 신장식이 떠들고 차교군이 떠들고 이렇게 떠들어주는 게 효과적이에요. 아직까지는 저도 뭐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중립 끼워놓고 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서로에게 윈윈 되는 길로 가고 있는 중이다. 아직까지는. 하지만 뭐 지역구를 낸다거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순간 그때부터는 이제 가차 없죠. 우리도. 이동영 작가도 아직까지는 윈윈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좀 더 지켜보세요. 잘하는 건 잘한다고 해주고 어쨌든 이슈가 지금 조국혁신당 때문에 이준석 사라졌잖아요. 이준석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조국혁신당 얘기로 언론에 도배가 되고 있지. 이준석 뭐 하는지 몰라. 이준석이 완전히 가라앉아버렸어. 그런 효과도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민주당 몰빵할 거야. 정상입니다. 나는 지역구 민주당 비례 조국신당 찍을 거야.
정상입니다. 민주당 몰빵한다고 이런 비정상입니다. 조국 신당을 찍어 이런 비정상입니다. 아시겠죠? 같은 편이야. 현재까진 그래요. 항상 매 눈으로 보고 있어야지. 저도 조국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검증 끝나지 않았다. 검증 끝난 사람은 이재명밖에 없어요.